교육부 차관님, 네. 거듭 말씀하시는 게 배정희 회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갈까봐 위원 이름도 공개하기가 어렵고 회의 때 사용했었던 자료 또 회의 때 뭐 회의록은 안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파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쇄했다고 들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그 정도로 이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희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환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이걸 관철시킬 힘이 있거나, 그렇겠죠. 저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만 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둘 다 예. 직접적인 영향이 자기가 있다고 보고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뭐 근데 이런 제가 아는 글이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배정희 첫 회의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희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이 누군지 무슨 자료를 근거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하에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신민철 국장님 나오세요. 신민철 국장님. 예, 신민철입니다. 네. 자, 배정희 회의 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돼요. 참석했습니까? 저는 지금 최승한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한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 참석하러 온 거 맞죠?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피할 사유가 없어요.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러서지 마세요. 자리에.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저희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 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습니까? 저는 개인 자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거를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나중에라도 저희는 철저히 밝힐 것이고요. 법적 책임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이렇게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 2025년, 2026년까지는 정원이 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정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일단 5개년을 증원하는 걸로 일단 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아직 예산 추계는 안 나왔죠. 다음 달 정도에 한다고 네, 하셨고 8월 말, 예. 아마 현재 있는 의대 예산의 2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202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고등교육 전체에 할당된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소 6.4억 정도는 들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사실 한두 해 안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커리큘럼을 띄워놓고 보니까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커리큘럼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과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아무 데서나 다 가져온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포맷은 같은데 각자 다른 학교입니다. 지금 예과에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이 다 실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과 진입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과도 대부분 전공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고 그 정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지금은 이미 예산이고 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학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 교육적으로는 유급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대학과 협의하는 그런 장관님 말씀을 네. 책임지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이 인원이 다 유급되면 7,700명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안 당연히 돌아온다고 하지 않. 제가 이 얘기 복지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교수 안 된다고 이야기 해볼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 이야기. 지금 교수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도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 분야 더 심각하죠. 이게 2023년 11월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대의전협회에서 부족분을 이 증원 나오기 전에 2023년 11월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3년 동안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대학원 과정 거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확보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전국의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회복 5명, 생리학 6명, 기생충학 아예 없고 생화학, 분자생물학 10명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의대가 아닌 일반 뭐 현황
일반 대학에서 오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생리학이나 병리학 같은 경우는 MD 출신과 논 MD 출신에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심지어 5년 이내 퇴임 예정인 기초 교수는 한 20% 정도 되십니다.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기초 교수를 포함해서 3년 내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을 하시며 이 기초 교수님들이 필요한 거는 대부분 예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네, 기초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300명 가량 배출되고 있고요. 또 대학별 기초학 전임 교원 중에서 또 의사 면허 보유자 비율도 50% 그분들 다 내외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하신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충북대 총장님께서도 그 대학별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개별 대학과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강경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모집 정원이고 커리큘럼이고 다 학칙 개정 관련해서 압박하신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장원 교수님 이전에 충북대 비대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칙 개정이라던가 이런 뭐 모집이나 커리큘럼 변경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학칙 개정을 결국에는 이제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무위원회에서 총장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교무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학칙 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전체 평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워낙 많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저희가 전체 교수회장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의과대학의 불비 상황은 이해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결을 해도 총장이 재발의를 다 금방 하고 내일 또 회의가 또 열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도를 한다. 정책이 이런 게 이러고 왔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라고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5% 감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회의라든가 아니면 평의원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계속 주시죠. 반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셨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담배값을 올려서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료계에서 또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하고 지방 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제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MD, PhD 과정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가장 많은 노벨상 의사를 만들었는데 학생 160명에 교수가 1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저희가 지금은 교수 수를 역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MD, PhD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지금 의원님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태 아니고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네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를 지금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으신데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 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논의를 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2024년 2월 28일까지 의과대학 교수회장이었고 그 이후에 의대 직원 사태가 터지면서 의과대학 교수회장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탔으니까 사실은 평교수의 대표는 제가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고 총장께서 의과대학에 오셔가지고 교수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셋째 주쯤 되는데
그 전주에 비대위에서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총장께서 의과대학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합의가 도출되셨습니까? 반대하는 교수가 많았더니 총장께서 엄청 좀 화가 나셨고요. 네. 반대하는 교수들 이름 적어 가셨어요. 이름 적어 하셨어요? 네. 아니, 없는 그러셨군요. 얘기 꺼내지 자, 마시고요. 총장님. 그거는 없는 총장님 얘기라고 잠깐만. 하시면은 증언 저희는 신청을 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네.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네. 증거를 보여드릴 네, 수도 나중에 있습니다. 증거 주십시오. 학칙 개정을 결국에는 이제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무위원회에서 총장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교무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학칙 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전체 평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워낙 많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저희가 전체 교수회장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의과대학의 불비 상황은 이해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결을 해도 총장이 재발의를 다 금방 하고 내일 또 회의가 또 열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도를 한다. 정책이 이런 게 왔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라고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5% 감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회의라든가 아니면 평의원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계속 주시죠. 반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경 장관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OECD 제가 지금 국가라든가 선진 말씀드리는 국가는 다른 거는 질문은 제가 지금 질문 필수 드리고 의료 있습니다. 분야조차도 증인님. 전문의보다는 전공의에게 이걸 의존하는 구조를 네. 30년 동안 만든 게 문제입니다. 참고인,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참고인 죄송하지만은요. 예, 이 질의에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증인, 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거 의원님, 있지만 저 증인 아니고 지금 참고인입니다. 의원 네, 네.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의원님, 저도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게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답변- 네. 뭐 말씀드린 하시는 겁니다. 겁니까, 저게? 네. 그러면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초래된 건 맞죠? 의사의 집단 행동이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러 이 자리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당직을 섰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저기를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과 그리고 제 보호자분들께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생긴 부작용까지를 의사들이 다 막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네, 우리 조정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이주호 장관과 조규용 장관께 공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대통령한테 구두로 보고를 해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 파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에 관련된 거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따위로 행동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각 답변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00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보정심에 올리겠다는 걸 구두로 장관님, 보고 드린 장관님, 거고 제 그 전에 가정에 대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의원님 진짜 죄송한데 그런 그 만약에 가정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주호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그 질의에 대해서 뭐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하지는 그럼 않습니다. 다시 또 여쭤볼게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는 저는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주호 장관님은요? 네, 뭐 질의의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6월 26일) 저희 복지위 청문회 때 박민수 차관님 네. 오후 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수시로 논의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같은 날 바로 오전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다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전에 박민수 차관 말이 맞습니까? 오후 박민수 차관 말이 맞습니까? 저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은 저희가 2,000명을 결정할 때의 로직은 목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때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냐, 그리고 그 부족한 의사를 증원으로 얼마만큼을 채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장관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2,000명 외에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목표 시점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는 방식을 결정을 하니 2,000명이라는 증원은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을 고려할 때 자연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단일안으로 그럼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했다는 거랑 그러면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거랑은 같은 얘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목표 시점을 조기현 장관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00명 말고 다른 숫자를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네. 전병환 보건의료정책실장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 숫자 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예. 누구 말이 맞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는 데는 의대 규모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목표 연도에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 그리고 부족한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000명 부족, 5년간 2,000명, 그게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앞뒤를 자르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석환 차관님 네. 아까 정혜하고 저희 간사들이랑 말씀 나눌 때 어디 네. 계시죠? 네. 예. 말씀 나눌 때 그러셨죠. 그 자유롭게 위원들이 발언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단지 교육부의 직원이 손으로 메모를 했는데 손으로 메모한 거에 기초해서 이 제출한 회의 결과물 이걸 작성을 했고 손으로 메모한 그 메모는 파기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그쵸?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정이 관련돼서 지금 정부도 배정이 회의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달랑 요거밖에 없습니까? 요거 아닙니다. 회의 결과 예. 정리한 거 3개 이거 말고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까? 원년 계획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결과, 자체 최종 결과 관련해서요. 자료고요. 아니 예. 회의 자체 관련해서 예. 배정이 회의 관련해서는 요거 말고는 아무런 다른 기타의 자료가 없습니까? 배정이 회의와 관련돼서 저희가 제공했던 자료가
의학점검반에서의 점검 결과,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신청 결과서, 그리고 회의 자체요. 회의 자체고 회의에서 봤었던 참고 자료 말고요. 그 회의 자체에서 논의했던 회의에서 결과들입니다. 오고 갔던 발언이나 네. 회의에서 여러 가지 뭐 시간이든 장소든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 등등등 관련해서 요거 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회의의 그 진행과 손으로 과정에 대한 최종 정리 기록했다는 결과는 그 수첩도 다 파쇄하신 거죠. 수첩이 거기 담당자가 정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그거 파쇄했다고 하지 과정은- 않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결과를 정리 과정을 말씀드리는 신민철 거고요. 국장님, 예. 아까 그거 네. 예. 그 자료는 메모를 하고 나중에 그 메모한 거 회의가 끝난 파쇄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손으로 파쇄가 메모한 거. 예, 그렇습니다. 파쇄가 되어 차관님 있습니다. 파쇄했다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실무적인 내용이라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왜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파쇄했다는 그 파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확인을 못 해드린 상황입니다. 국장님, 신민철 국장님, 예, 인재정책기관입니다. 예. 보통 회의 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까? 뭐 그러면 나중에 이 회의 결과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손으로 메모했다는 그거조차도 다 파쇄를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자료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아 있는 자료가 그게 전부입니다. 예, 결과입니다. 예. 회의록을 작성을 해봤자 위원들이 다들 겁이 나가지고 발언을 못해가지고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밖에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예 작성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발언도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이렇게 개정위원회 회의 결과라고 낸 거고 그 결과로 개정을 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신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있었던 논의들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밝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그게 추가 질의에서 좀 해주시죠. 네. 답변 개별적인 주세요. 네. 개별적인 사람의 성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들께서 자유롭게 많은 말씀들을 충분히 나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적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네. 아니 네, 그렇게 강선 의원님, 네, 추가 질의를 예, 예. 해주시고요. 학생들 정말 장관님 몇 번 만나보셨어요? 네. 이제 개강했잖아요. 네네. 지금 개강했는데 의대생 몇 명 지금 들어왔나요? 그거 지금 통계 자료 있어요? 의대 학생들 지금 몇 명이나 네. 복학했습니까? 그 수강 신청, 휴학률 이거 보고해달라 했더니 네. 자료 제출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소통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제가 문제점이라고 소통 봅니다. 강조한 거는 네. 지금 몇 번 만나보셨어요? 예, 골든 타임이고 여러 명을 만났고요. 골든 타임이라는 거는 그동안은 사실은 학생들이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나 전공이나 교수들이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전화. 아니 근데 골든타임이 9월인데 지금 이제 네네. 복학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지금 학생들 복학 몇 퍼센트 했습니까? 지금은 미미하죠. 미미하고. 아니 미미했는데 이제 이거는 확정됐으니까 이제 9월 학기 안 들어오는 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볼 때는 학생들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는 네. 많은 분들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못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공청회 때 말씀드린 그 2배가 아니고 2.5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이제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도 9월 학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열어놓고 계속 설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수강 신청과 저 휴학률을 현안으로 일단은 저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예, 현안은 파악되는 대로 저희 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우리 야당에서 중지안을 제시했는데 그냥 장관님께서 바로 거절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야당과도 소통을 못 하시고 계신데 저는 뭐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 지금 소통한다는 얘기를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도 라디오 프로에서 뭐 이만가 어디 찢어서 그 저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응급실을 21군데인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항의를 지금 저희도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통계나 어떤 그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응급실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환자가 저는 정말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나온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위중한 거를 저희가 뭐 전혀 뭐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가. 근데 너무 소극적이고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왜 안 받아주시고, 야당이 제안한 것도 그럼 뭐 중재안 없이 저 정부의 고집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시고, 야당이 제안한 것도 그럼 뭐 중재안 없이 저 정부의 고집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네. 아니 여당에서도 이거를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이거를 막 대충대충 이렇게 매듭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지. 토론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9월 학기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무리 여당 간사라도 이거를 그냥 대충 매듭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국민들의 이런 불안함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소통도 안 하고 여당 대표의 의견도 묵살하고 야당 의견도 묵살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혼자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 연찬회 때 정말 강조한 거는 소통을 위해서는 국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당정이 좀 합심을 해서 의료계와 소통을 하자는 거고요. 아니 뭐 중재안이라고 내보세요 그러면. 예, 더 나아가서 여당과도 좀 야당과도 활발히 대화. 아니 지금 정부 입장은 원칙은 정했으니까 다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떤 중재안을 내서 이 물꼬를 좀 터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정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의사들이 요구하는 많은 정책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의료계 더 분노해요. 진짜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방송됐는데 이런 얘기하면 의료계가. 아닙니다. 저희 정부의 진정성을 좀 야당 쪽에서 좀 전달해 주시고.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의료계와 국회에 정말 다양한 의견 들어서 좀 중재안을 내서 이 물꼬를 좀 터는데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서도 정말 정부의 진정성이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구나.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도 거꾸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와전이 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그러면 왜 여당 대표와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다 이론지하 다 거절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요? 저의 중재안에 야당 중재안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아닙니다. 제 발언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협의체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협의체 만든다는 어떻게 해소를 해도 장관님이 여야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만들자고 할 때 어떤 방법이라도 협의체를 그때 끌고 나가셨어야죠. 그래서 이 대화 테이블을 의료계를 다 불러드렸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면 정부와 용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좋은 시그널을 좀 내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우리 조종훈 간사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너무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정말 정부 측에서 이 진짜 이렇게 막 꼬여 있는 이 식타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원칙이 있으니까 뭐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 6개월 만에 사람이 몇십 명 죽어나갑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야당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만 국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왜곡하지 마시고 절대 안 좀 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의료계에다가. 저는 그 진정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